자, 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오늘 작업은 3년 전에 누군가 돌을 쌌는데 무너졌어요. 물이 탔겠죠. 그리고 초보가 쌌나봐요.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데 앞으로 많이 기울었더라고요. 이거는 밑돌과 중돌, 상돌 제대로 분리를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싼 것 같아요. 그냥 갖다 꽂은 거죠. 꽂을 때도 좀 많이 묻히게 꽂아야 되는데 살짝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보기 좋게만 싸놨는데 그거는 다 밀립니다. 원래 FM들 하려면 뒤에 부지포 깔고 뒤에 골재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쌌는데 너무 바짝 세워 쌌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지금 싸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전석 쌓기로 싸고 있어요. 전석 쌓기는 하천에 많이 쓰거든요. 가장 강하게 싸는 거죠. 물이 타도 거의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 전석 쌓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면쌓기도 많이 누워 싸면은 저 앞에 면쌓기 해놨는데 지금 이 패턴을 보시면은 저 첫 번째 단 싼 거는 제가 쌌어요. 저 두 번째 단은 이제 딴 분이 쌌고 옆에 면쌓기는 제가 해고 저쪽에 보시면은 2년 전에 싼 거하고 지금 최근에 싼 거는 제가 싼 거고요. 한 1, 2년 전에 싼 거는 제가 싼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 두 사람이 싼 것 같아요. 패턴이 틀려요. 여기 싼 거는 진짜 저 앞에 싼 거는 이제 막 싼 거 같고 저 위에 싼 거는 그래도 패턴이 조금 볼만해요. 그래도 꽂는 것도 제대로 꽂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장비 하는 사람마다 약간 패턴이 틀려요. 가장 좋은 패턴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죠. 안전하게 무너지는. 이렇게 집을 다 지놓고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집을 덮쳐요, 덮쳐. 한번 슬슬 해볼까요? 이 뒤에서 싸는 경우는 이 돌에 돌면을 좋은 면을 골라서 면의 각도 보고 각을 봤을 때 이런 각이 딱 좋겠죠. 이걸 반대로 놓고 제가 저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라인을 맞춰 놓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한쪽이 너무 쑥 들어가면은 이거는 크기가 안 맞아, 빼버려. 뭐 대충 막 사는 거는 그냥 막 올려놔도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집 뒤니까 크기를 맞춰서 쌀수록 근데 여기도 크기가 맞는 걸 요 면 괜찮네요. 요 면 괜찮은 거를 반대쪽에 놓고 그리고 이 돌은 조경석 돌이에요. 좀 약간 비싼 돌인데 일반 돌보다 한 10만원은 더 비싸요. 비싼 돌인데 조경석용인데 지금 전석으로 쓰고 있어요. 전석은 한 줄씩 쫙 놓는 거죠. 한 줄씩 돌과 돌 사이에 하나씩.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놔야지. 돌과 돌 위에 놓으면은 그거는 전석 쌓기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은 무조건 돌과 돌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과 돌 사이 보이나 돌과 돌 사이 요렇게 딱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석 쌓기 기본 원리에다가 기본적으로 약간 앞돌에서 약간 단 5cm라도 좀 들어가게 싸는 방법. 그리고 하천은 보통 뭐 2, 30cm 띄어서 싸는데 여기는 땅이 비싸요. 여기가 원주시 흥원면 사제리거든요. 사제리 땅값 여기가 지금 100만원대. 1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 택지는 100만원. 택지는 배관 모든 게 다 상수도 다 들어와 있어요. 저 논밭은 50만원. 저 앞에 논밭은 40만원, 50만원이에요. 그래도 서울 인근 지역보다 많이 싸겠죠, 그죠? 주택가 택지가 아니고 일반 주택가는 한
한 7, 80만 원 정도.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땅값을 물어봐요. 어디 얼마 실거래하고 약간 받고 싶은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 받고 싶은 가격은 200 받고 싶죠 다.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쭉 잡는 거예요. 한 칸, 맨 밑에 한 칸, 위에 두 칸, 이렇게 한 칸, 한 칸. 그리고 제가 정면에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내려가 가지고 라인이 잘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을 하고 대매우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아이고야. 자,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 신발 벗고 있기 때문에 신발 신고 나가는데 시간 좀 걸리네요. 요거는 조금 들어와야 좋고 요거는 좀 나가야 되고. 요 정도면은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자, 조금 흙을 채우고 다시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이거 안 내려가 보고 계속 싸면은 밑에 좀 풀어나고 튀어나오고 줄이 안 맞으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요런 돌, 짠 돌 나오는 거 있으면은 좀 골라 놓으세요.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앞에 끼우는 돌들 여긴 지금 없어서 제가 지금 이쪽에다 좀 골라 놓고 있어요. 골라 놨다가 밑돌로 쓰는 밑돌이 한데 끼운 돌, 끼움돌, 네, 끼우는 돌. 저는 현재 RPM 1000 하루 기름량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차 지금 요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관리 기능 확대해야 되나? 이게 안 올라가. 관리 기능 보이죠? 연료 소비량 일간 기록. 자, 보이시나요?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간 기록. 잘 안 보이네. 제가 이제 좀 보이네, 그죠? 확대해서 요즘에 계속 돌 싸거든요. 계속 돌 싸니까 기름량 보이시죠? 하루에 어제는 34리터 먹었네. 야, 이건 진짜 어제는 좀 약간 대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저쪽 배관하는 데서 대기를 하는 바람에 34리터. 어제 그저께는 51리터, 그저께 53리터. 평균 돌 싸는데 50리터 먹는 것 같아요. 50리터. 그리고 대기 시간이 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시동을 꺼놓고 있어요. 배관하는 동안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시동을 꺼놓고 있는 거죠. 기름을 좀 아껴야 되거든요. 그게 돈이니까요. 자, 이것만 봐도 기름값 대충 나오죠. 자, 그러니까 돌 싸는 거는 하루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잠깐만, 요 라인 다시 정하고 하루 70만 원인데 기름 50리터면은 6만 원? 우리 또 환급을 받아요. 기름이 요즘에 1,200원이니까 6만 원, 7만 원인데 환급을 받으니까 한 6만 원, 하루 기름값 6만 원 보면 돼요. 6만 원, 6, 7만 원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돌 싸는 기준 한도예요. 그리고 일반 바가지 작업은 하루에 한 60리터 이제
이 현대차만 좀 그런 것 같아. 딴 차들은 한 70m, 80m 먹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 1000rpm인데도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작 약간 나르시 할 때는 제가 이제 발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RPM을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살살살 발로 당겨주면은 RPM 1000에서 1200 막 올라가겠죠. 1300. 그러니까 발로 살짝 이게 동작이 나와도 이 당길 때가 있어요. 나르시 이게 당길 때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발로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하면 되겠죠. 이게 딱딱으로 찍기 해서 가까이서는 못 집어요. 그래서 멀리 더 갖다 놓고 이렇게 찝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조금 올렸더니만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 댓글 달리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이게 요즘에 일이 없어요. 전체적인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드려요. 연봉 1억에 대해서 올렸더니 그 엄청난 조회수와 엄청난 댓글이 있었어요. 요즘 일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연봉 좋아하시네. 다 굶어 죽는다. 뭐 댓글이 여러 댓글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6더블 기준에서 돌 싸는 차들이 10대 중에 2대. 10대 중에 2대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6더블 2대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돌을 싸요. 한 대는 제 조카. 이거 뭐 할 말 많네. 제 조카 얘기도 하자면은 조카도 이제 경력 7년인데 돌을 싸요. 아무래도 이제 삼촌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겠죠. 저는 강요를 많이 했거든요. 무조건 돌을 싸야 된다. 돌 최대한 배워라. 삼촌이 할 때 와서 옆에 봐라. 그리고 돌 싸는 일 있으면은 가서 돈을 조금 받더라도 가서 배우는 셈 치고 싸라. 돌 싸는 기술만 배우려면은 진짜 이 장비 계통에서는 에이스가 되는, 완전 에이스가 그 돌 싸는 전문 차들이 완전 특급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하루 10만 원 더 벌거든요. 그리고 남들 바가지만 하는 사람들은 바가지 일은 그래 많지가 않아요. 10대 중에 지금 현재 한 3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돌 싸는 차들은 10대 중에 8대, 9대가 돌아간다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뭐 경기 어렵다지만 작년 매출이 세금 계산서 끄는 것만 1억 8천 끊었어요. 1억 8천. 세금 계산서 끄는 것만이에요. 개인 현장에 돌 싸는 거는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끊질 않아요. 그러면 현장만 거의 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장비 배우시는 분들은 뭐 이건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 한 5년 이상 탔다. 그럼 돌 싸는 걸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사 타는 건 상관없어요. 기사 타는 건 초보들 기사 타는 거는 기사 자리는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장비는 놀아도 기사는 없어요. 기사 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봉 5, 6천 원 받을 수 있어요. 기사만 타도. 그러기 때문에 그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차주로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차주 됐다가 할부 못 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차를 팔고 기사 타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차가 100대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100대다 그러면 한 50대 정도뿐이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많은 사람이 차를 여러 대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이 많단 말이에요.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밑에가 기사를 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신 분들은 지금 기사는 딸리기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이 열심히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세상은 항상 경기 어렵다 하지만 건설 경기는 2, 3년 전에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좀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2, 3년 지나면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기술만 있다면은 기사를 타든 차주가 되든
그리고 차주 타시는 분들도 뭐 일이 없으면 기사 좀 탈 수 있잖아요. 스페어 기사라든가. 그냥 뭐 겨울에는 아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오야 기사를 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령만 마인드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인드 자체가 문제보다는 이제 돈 버는 마인드는 조금 뭘 해도 뭐 창피한 거 없이 뭐 난 그 차주들이 약간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창피하니까 남의 차 기사를 좀 아예 망가지지 않는 이상 잘 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인데 뭐 그거야 뭐 자기 마인드대로 살면 되죠. 뭐 그게 행복하면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근데 약간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는 그때 10년 전에도 도를 싸긴 쌌지만 뭐 에이스는 아니었고 10년 전에 인맥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진짜 일이 없었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근데 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이렇게 일이 없네. 그런데 교차로도 광고를 냈죠. 이거 스페어 기사라도 타야 되겠다. 지금은 스페어 사무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예 사무실에서 배차를 해줘요. 지금은 뭐 스페어 기사 하려면은 스페어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돼요. 걔네들 10% 하루 22만 원. 뭐 만 원 뛰는 데도 있고 5% 뛰는 데도 있고 22만 원이면 뭐 만 원 뛰는 곳도 있고 2만 원 뛰는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페어 사무실에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계통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광고, 그다음 교차로 광고 때리고 이제 전화 오면은 일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스페어 사무실 차려도 될 뻔했어요. 저한테 스페어 타겠다고 연락 온 사람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관리 감독하면서 지금 그런 분들이 원주에도 한 3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일도 하면서 스페어로 일도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대충 얘기 들어보면 20-30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20-30명한테 하루 2만 원씩만 받아도 그냥 그 차주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말하자면 용역들 아시잖아요. 용역들 보내고 용역 10%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정확한 사업자 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1인당 2만 원씩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솔직히 30명이 2만 원씩이면 60만 원 아니에요. 그래 본인도 스페어 타고 22만 원씩 그러면 하루 버는 게 80만 원 아니에요. 뭐 그것도 뭐 잘 될 경우가 그렇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돌아갈 경우는 근데 솔직히 4월달 6월달 작년에 제가 기사가 없어가지고 계속 스페어를 탔었는데 없어서 차를 못 굴린다니까요. 스페어 기사가 없어서 차를 못 구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 싸는 스페어 기사는 10명 중에 한두 명? 거기도 돌 싸는 기사는 이제 바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돌 싸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는 겨울 내내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 좀 배워놓으시면은 기사를 타든 차주가 되든 일은 있어요. 이게 또 돌 싸는 사람끼리 또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 쌌다 내가 그러면은 돌 싸면서 돌 싸는 사람 이제 뭐 어디 단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연합회라든가 뭐 단체가 있으면은 자기가 돌을 잘 싼다 이제 소문을 좀 내야 되겠죠. 돌 좀 싼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그쪽 계통에서 돌 싸는 사람끼리 이제 돌일은 돌 싸는 사람들이 일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놔야 되겠죠. 뭐 혼자 독불장군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돌을 싸면 이제 건설회사에서도 돌 싸는 사람들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요. 돌 싸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화가 좀 와요. 그러면 이제 저도 연결시켜주고 또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도 저를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조카는 이제 좋은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이런 계통에 있다. 이런 계통에 있어도 또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저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댓글에서는 경기갑이 일도 없어 죽겠는데 너는 허튼 소리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 기준에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조카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동생은 벌써 이제 장가 가서 애도 둘이고 집사람도 딸리다 보니까 이제 확 뛰어들지 못하는 거야. 월급 한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골재장, 모래선별장 딱 우리가 노달라면 그런데 노준단 말이야. 가서 이제 기초적인 거는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기초적인 거 배웠지만 꾸준하게 이거를 몇 달이고 타야 되는데 그 타는 기간 동안은 돈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석산, 모래, 선별장, 골재장 이런 데서 그냥 하루 종일 꼼빵이지. 하루 종일 뭐 상차라든 하루 종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래 선별장이다. 그럼 모래 속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패로다가 누는데 그 뒤에서 이제 포크레인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한 일이죠. 모래 푸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석산 뭐 골재장도 웬만한 건 이제 패로다가 하지만 그 뒤에서 보조할 일이 많아요. 장비가 할 일이. 그런데 가서 월급 초보 때는 한 50만 원, 조금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조금 뭐 좀 잘한다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주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B급 기사들은 거기서 많이 커요. 그런 계통으로 배우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일반 일만 동생은 이제 약간 이제 공장 비슷한 데서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근데 300인 거 월급이 300인데 10년, 20년 내내 해도 300이에요. 300에서 350이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꼬셨죠, 제가. 야, 이 차주 되면 1,000원 번다. 뭐 에이스가 되면 솔직히 2,000 이상 벌거든요. 그러니까 돌 싸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차피 뭐 평균은 평균 에이스들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특별 케이스 에이스들은 2,000을 벌고 평균적으로는 평균은 진짜 모르겠어. 근데 우리 이제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은 6더블은 아무 못해도 한 평균 900에서 1,000은 벌어요. 그리고 공투들은 700에서 800 정도 평균 벌고 텐들도 700에서 800 이 정도 벌고 그 다음에 그게 평균이에요. 또 못 버는 사람들은 또 못 벌고 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그렇게 좀 인식하시고 요게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균은 나오지 않았어요. 요런 거 이제 뒤져봐도 안 나올 거예요. 평균은 아예 차주인데 아예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경우 제 형도 가르쳐 보았는데 안 되더라고. 상차는 할 줄 알아요. 상차는 할 줄 아는데 그거 50만 원, 100만 원 받고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한 1년, 2년은 고생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은 돼 나올 텐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일을 안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초보를 타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한 경력 1, 2년 됐다. 근데 한 1년 됐다. 1년 됐는데 1년 된 사람들도 현장에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가면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현장은 토목 일반 현장은 갈 수가 없고 모래 선별장, 석산 이런 데를 공략하세요. 1년 정도 탔으면 200, 최하 200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 가셔서 좀 더 배우셔가지고 좀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완전 초보인 분들은 뭐 학원 다니면서 따도 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하면 좋겠지만 아는 사람이 아예 없다. 그리고 자기는 노가다 뛰면서 노가다 현장 다니다 보면 좀 타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학원 신청하세요. 요즘에는 뭐 150에 자격증 딸 때까지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뭐 다달이 뭐 얼마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판단했을 때 내 기준에 맞는 걸로 내 수준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전에 내 글 올린 거는 그냥 조금 여유 있으면 하나 사라. 나는 그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냥 하나 사세요. 3더블 한 2, 3천이면은 이 공투 같은 경우는 5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5돈차 좀 약간 그걸 좀 공투는 제일 쉬운 장비인데 그리고 작은 장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원주도 보면은 공투는 한 300대, 400대가 있고 3더블은 10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공투가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일은 뭐 조건에 따라서 뭐 아파트 현장이 많을 때는 3더블이 딸리고 그런 거 없을 때는 또 3더블은 좀 딸리진 않고
아무튼 별 얘기를 제가 다 하네요. 아무튼 여지껏 글 올린 거에 대해서 댓글 올린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 이럴 거예요 아마. 자, 대충 오늘 정리하자면 현대차 돌 쌀 때 기름 50리터 먹는다. 대박. 이건 대박인 것 같아요. 전에 볼보차는 한 60 정도 먹었거든요. 뭐 벌써 약간씩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볼보차 저쪽에서 조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걔는 돌 싸는데 3일을 떼고 저는 4일 넘게 떼거든요. 4일을 떼고 이 차이만 해도 동작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사람 스타일 따라서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조금 이거 현대차는 더 덜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현대차가 현대차를 영업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 볼보 차를 팔라고 내놨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은지 안 팔려요. 현대차를 한 대 더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요거 쓸만하더라고요. 가격도 또 일반 차보다 좀 싸요. 또 이 새 차 했을 때는 이게 현대차가 제일 비쌌거든요. 두산차가 제일 비싸고 현대차가 두 번째 비싸고 볼보차가 제일 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갑자기 또 현대차가 더 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 중고 시세는. 그래서 현대차 쓸만, 가성비가 좋다 그래야 되나? 부품도 싸고, 볼보는, 부품이 거의 2배예요. 에어클리어너 하나도 현대차로 한 3, 4만 원 되는데, 볼보는 1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 또 이걸로 또 싸우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부품값이 무조건 2배예요. 필터도, 소모품 부품값 무조건 2배, 그 다음에 일반 부품도 제가 보기엔 2배. 가격은 더 싼데 왜 부품값은 왜 비쌀까? 이건 뭔가 문제 있어요. 이렇게 잘 싼 거는 이렇게 올라타도 돼요. 올라탔거든 지금 제가 돌이 올라타도 이렇게 전석쌓기는 이렇게 돈 막 올라타도 상관없어. 근데 조경석이라든가 면쌓기는 좀 힘들어요. 올라타면 돌 무너져요. 저쪽에 보이면 저쪽에는 조경석 쌓기를 해놓은 걸 제가 헐어서 전석 쌓기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조경석은 아무래도 돌이 밀려요. 조금씩은 밀려요. 그래서 많이 뒤로 눕혀 쌓아야 되는데 이 초보기사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쌓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비를 부르시는 분들도 초보인지 에이스인지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주택은. 근데 건설 현장은 대충 리스트가 있으니까 좀 약간 그런 건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이 사람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겉으로 보기만 좋으면 잘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이 길어지네요. 또 올릴게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